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진구 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김창현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요양보호사를 공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또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하면서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제2강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의 최근 출제 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대 17년 23회 한 문제, 2018년도 25회 26회 한 문제, 2019년도 27회 한 문제, 2020년 30회 때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요. 예, 여기도 뭐 0.5문제 정도는 매해 나온다고 보시고 여러분이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가족관계의 변화, 그 중에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2강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표준교재 1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첫 번째로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든 반면,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게 19회하고 25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부부 가구는 32.7%이고 1인 가구는 33.4%입니다.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의 변화에서 첫 번째 부부 관계. 이제 노인들이 이제 신체적 능력이 쇠약해지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 가족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죠. 또 은퇴 등으로 사회적으로 역할이 좀 상실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출가, 시집 장가가면서 심리적으로 또 소외되기도 하고 고독감을 느끼기 쉽죠. 이런 만큼 가족관계도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좀 의미 있는 노년을 이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중요하죠. 역할 변화에 적응. 퇴직 후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옴에 따라 부부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2회 때도 시험 문제 나왔고 4회 때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융통성 있게 가정일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특히 노년기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부부 공통의 화제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런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부부관계입니다. 또 역대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1강에서 말씀했다시피 기출 오답 바로잡기는 역대 시험 문제에 나온 거에서 틀린 지문이나 문장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성 역할 차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그 이게 우리가 노인이 돼가면서
성 역할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는 성 역할의 차이가 컸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성 역할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죠. 틀린 지문입니다. 또 노년기 부부 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노년기에 원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뭐라고 되어 있죠? 동반자로 전환돼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예, 증가되고 있다.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적응. 뭐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남자 어르신을 모시는 거예요. 예, 남자 어르신을 모시는 건데 남자 어르신을 모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성추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노인의 성도 에, 젊은 사람 같으면 똑같이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의 차원이죠. 예, 인간의 본능의 차원이므로 노인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태도의 를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생식 기능 저하와 성교 기능 저하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케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돼서 요양보호사들이 건물을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어르신은 성욕을 상실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 노인들도 성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해를 하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이거는 별 10개 쳐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강에서는. 노인들은 전문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예,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또한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 해왔어요. 결혼 생활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우자의 상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번 30회 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배우자 상실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 바로 이게 상실감이죠. 상실감. 배우자 상실이죠. 이게 배우자 사별에 대한 어르신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 바로 어, 죽음입니다. 죽음. 배우자 상실. 이 배우자나 친구와의 사별하는 경우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되고 심한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보통 여성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기 때문에 대략 70%의 여성이 남편보다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혼자 된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자녀의 지지, 자아 존중감 향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배우자 사별이 뭐라 그랬죠? 가장 어,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상실감. 3회 때, 10회 때, 27회 때, 30회 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이 뭐냐? 상실감이다.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뭐냐? 상실감이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에는 상실감도 있지만 또 우울감과 비탄에 빠지기도 하죠.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배우자가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지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출 오답 바로잡기. 역대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틀린 문제로 나온 거예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X. 틀린 지문이죠?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부모, 자녀 관계. 자녀의 결혼으로 이제 부부만 남게 되죠. 또 홀로 있거나. 그러면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정 확대 가족의 개념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13회, 20회, 23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정 확대 가족은 뭐냐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 한다라고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관계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 여전히 고부 갈등은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1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기초 오답을 바로 잡아볼까요? 고부 간의 갈등이 감소되고 있다. 고부 간의 갈등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서로 살아오는 환경, 가족, 또 이런 사고의 차이로 인해서 고부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 조부모 손자녀 관계. 손자녀와 관계에 만족, 부모 역할을 할 때보다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손자녀는 노년기의 그러니까 활기와 탄력을 또 제공합니다. 또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서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 관계를 불편해 한다? 틀린 문장이죠? 만족해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부모들이 손자녀와의 동거 관계를 만족해 한다. 핵심 지문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제 자매과의 관계. 자, 어린 시절의 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형제 자매 간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죠. 특히 가족에 의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형제 자매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됩니다. 형제 자매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다.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에 보면 노년기의 형제 자매는 지지 자원으로서 의미가 없다.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라 했죠.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 노인 부양의 문제. 노인의 사고가 있어요. 사고. 네 가지 고통이죠. 무의, 빈곤, 질병, 고독. 이게 사고입니다.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되겠죠. 이제 분명히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노인의 사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퇴했어요. 은퇴하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은퇴했으니까 역할을 상실했어. 역할 상실했다는 것은 무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뭐가 합니까? 돈이 궁해지죠. 빈곤해져요. 빈곤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병원에도 잘 안 가게 되고 또 영양 보조식품이나 이런 건강식품들을 또 사서 어, 드시지 않거나 또 맛있는 음식, 고기나 이런 것들을 사서 안 드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또 뭡니까? 허약해지죠. 질병이 옵니다. 질병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 있고 치료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고독합니다. 고독감을 느끼죠. 그래서 역할 상실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독해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도 증가 추세이고 자녀와 동거 비율은 감소 추세이다. 이 노양 부양 문제에 있어서 이 문장들은 이 지문들은 에, 논점이니까요. 논점이에요. 기출 논점이에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게 기출 논점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서 기출 오답 바로잡기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X. 감소하죠. 다음에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노인이 증가한다? 뭐라겠습니까?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증가한다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역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죠? 이렇게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하다 보면 예,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어요. 이 책은 그렇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다음으로 나 노인 부양 해결 방안이 뭐냐?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으로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적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사적으로는 가정에서, 그죠? 예, 이, 그런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또 공적 부양만 필요하다. 사적 부양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 조절. 국민연금이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서 세대 간 위험의 분산, 소득 재분배 등이 바람직한 세대 통합 효과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좀 어려운 이해시키려면 상당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세대 간,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이런 게 세대 간이죠. 세대 간 소득 재분배라 하면 현재 근로 세대가 사회보험을 내고 장기 요양 직장인들이 장기 요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의해서 그 보험금을 내지 않습니까? 아, 그게 근로 현재 근로 세대가 사회분기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금을 내듯이 사회보험을 내고 현재 노인 세대에 사회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세대 간의 위험의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부조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노인 스스로도 국가나 사회나 가족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 우리 노인 부양을 위해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6회 때 노인의 부양 문제 해결 방안으로 노인이 개인적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사회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26회 때. 다음에 이제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죠.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의 경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을 보전해주고 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여가와 여가 생활 또 노후 생활을 해서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핵심 족치기 문제. 핵심 족치기 문제는 각 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역대 기출 문제를 재구성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핵심 족치기라고 그랬어요. 핵심적인 논점이에요. 제2장의 논점을 보면 이 핵심 족치기 문제 한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노인 부양 문제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 노인 부양을 위해 공적, 사적 부양 모두 필요하다. 자, 기출 오답 풀이에서 그리고 역대 기출 표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죠. 필요하죠. 공적, 사적 부양 모두 필요합니다. 2.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맞는 문제죠. 노인의 개인적 대처입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뭐 경로당이 됐든 아니면 노인복지관이 됐든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 이용할 필요가 없다. 뭐라겠습니까?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보험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보험을 들어서 연금도 더 받고 국가 지원 한계가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있으면 치료도 받고 이런 걸 얘기한 거죠. 입원비랄지 이런 때 그런 걸 대비해서 병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4.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당연하죠. 5. 세대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 상호 배타해야 한다. 라면 틀려요. 상호 존중해야 한다. 이게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이 강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0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핵심 이론과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핵심 족집게 문제로 최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면 031-955 0550 955에 0550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에게 배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합격하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